제가 출장을 뭐 1년에 한 120번, 150번 정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인천과 대구를 오가는 이 구간입니다, 사실은. (20세기에는) 도시가 공항을 결정을 하는데요. 21세기에는 공항이 도시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30년 이상 외쳤던 지방 균형 발전 의미가 없잖아요. 혁신 도시 만들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금요일 오후 되면 전부 올라가 버리고 텅텅 비어 버리잖아요. 공항 이전이 확정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 오랜 산고 끝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서 5차 산업단지. 대구를 대표하는 중견 기업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비롯해 치과 의료기기를 만드는 이 기업은 설립 20년 차인 올해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의료용 제품의 특성상 생산품의 거의 대부분이 항공편으로 수출됩니다. 의료용 제품들에 대한 출고는 실제로는 환자가 그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 현재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고를 우리가 확보를 하긴 하지만 거의 매달 한 150번에서 200번 정도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공장에서는 해외 100여 개국으로 보낼 제품들이 출고됩니다. 보기엔 이렇게 작아 보여도 몸값으로 따지면 웬만한 반도체보다 훨씬 귀하신 몸입니다. 공장을 떠난 제품들은 모두 인천공항으로 보내집니다. 대구에서는 해외로 화물을 실어보낼 비행기 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까지 가기 위해선 일단 운송업체의 대구 지역 항공물류 창고로 이동해야 합니다. 방향이 같은 다른 화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죠. 마치 우리가 인천공항행 버스를 타는 것처럼 말입니다. 늦은 밤, 인천공항행 화물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심야의 고속도로는 전국에서 모여든 대형 화물차들의 세상입니다. 이 차들 속에 내일 우리 집 현관 앞에 배송될 택배 박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수출될 우리 기업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Take this love around the world. Don't mind those crows buzzing around your head. Nothing's gonna hurt your girl. I believe you're here. 2019년 대구 경북에서만 6만 2천 톤의 수출 화물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12,400대 분량입니다. 부담은 오롯이 지역 기업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해외 수출 물량은 연간 69만 5천 톤. 이 중에서 98.2%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항 당시엔 대구의 동쪽 끝에 위치했던 대구국제공항. 하지만 도시의 확장으로 이제는 도심 속의 공항이 돼버렸습니다. 공항의 수용 인원도 이미 포화 상태. 그동안 시민들의 편리한 날개가 되었던 대구국제공항이
K2 공군기지와 함께 이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중단했던 대구공항 국제선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취항했습니다.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가 다시 뜨던 날, 대구국제공항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제 직업을 찾는 기분이고 뭔가 새로 취업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시 국제선에서 승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위주로 운항을 많이 했고요. 국제선도 간간히 있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정기편이 아니라 비정기편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또 멀리 가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죠. 다낭까지.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을 못 가가 답답했었는데 대구공항에서 다낭 비행기가 뜬다 하는 연락을 받고 한 달 전쯤 이제 첫 비행기를 가기 때문에 여행을 가고자 했는데 마침 고등학교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이렇게 도심 속 공항으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대구국제공항. 그래서 공항 이전이 달갑지 않은 시민들도 꽤 많습니다.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은정 씨 부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사실 너무 결사반대죠, 진짜로. 왜냐면은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배구를 하면서 일본 팀이랑 교류전도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 배구하는 친구들 데리고 단체로 일본도 같이 간 적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도 시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구 친구 데리고 배구공 다 싣고 대구공항 통해서 제주도도 갔었고, 공항이 가까우니까 대구공항이 조금 저한테는 좀 친근하죠. 대구의 중심 반월당 내거리에서 5km 남짓, 동대구역에선 2.4km 떨어진 대구국제공항. 자동차는 물론 대중교통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803 IC는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해 경북과 경남 등 타 지역에서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모두들 대구공항은 가까워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덕분에 대구국제공항은 매년 이용객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전인 2019년에는 총 470만 명이 대구공항을 이용하면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1년만 해도 광주나 청주공항보다 이용객이 적었던 대구공항은 2015년에 광주공항을 추월하고 2017년에는 청주공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김포, 제주, 김해공항과 함께 흑자공항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대구국제공항의 빠른 성장에는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노선을 앞세운 저비용 항공사의 정책과 대중교통만으로도 쉽게 도착할 수 있는 대구공항의 장점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전국에서 이용객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항공사는 대구공항에 가장 먼저 취항한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최근에는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업무 협약을 대구시와 체결했습니다. 대구공항을 진출할 그 시점에 저희가 이제 검토했던 부분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해외여행 한번 가시려면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고 또 전날에 또 인천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과 비용을 지출했었는데 국제선을 저희가 취항을 하면 이건 분명히 수요도 분명히 일어날 거다.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도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진출을 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회사는 지상직 근무 직원과 승무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직원들의 체류비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회사에도 경제적이지만 무엇보다 비행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출구 정상 굿 엑싯 이쪽으로 come this way 이쪽으로 come this way 탈출구 정상 굿 엑싯 짐 버려 leave everything 탈출구 그리고 또 저희 LCC 입장에서는 기재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타공항 대비 2시간 정도 커퓨 타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하늘에서 저희가 돈을 벌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2시간씩이면 1년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또 큰 이점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구공항은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다른 공항보다 더 빨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퓨 타임은 항공기 운항 금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간 항공기나 군용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거나 이륙할 수 없습니다. 대구공항의 커퓨 타임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대부분의 다른 공항들이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 것에 비하면 대구공항의 운행 시간이 2시간 더 긴 셈입니다. 당연히 항공사 입장에선 커퓨 타임이 짧을수록 이익입니다. 운행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요. 중장거리 다양한 노선을 개발하는 데 분명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국제공항에는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같은 단거리 노선만 존재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활주로의 폭이 좁고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항공기는 크기에 따라 A에서 F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 구분되는데 대구공항은 C급의 작은 비행기들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선 더 큰 비행기가 필요하고 더 큰 비행기는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제일 큰 F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구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할 수는 없는 걸까요? 대구공항과 담장을 맞대고 있는 K2 공군기지. 이곳은 동북아시아 최고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심장부입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과 공군 군수사령부,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등 여러 부대가 한 곳에 주둔하고 있는 복합 공군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근석 장군은 동료들과 함께 주일 미군 기지에 있던 이다츠케 공군기지로 건너가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넘겨받아 직접 조정해서 이곳 대구기지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전투기며 이때부터 K2는 공군기지로 운영됐습니다. K2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처음 설립됐습니다. 이 경납고는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판이 없던 시절, 좁은 널빤지를 여러 장 덧대 축조한 흔적을 보며 강제노역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애환을 느껴봅니다. 동촌 비행장으로 불렸던 K2 기지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급부상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공군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빨간 마우라가 대구 동촌 일대와 대구 기지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인 1954년 2월에는 세기의 아이콘 마릴린 먼로가 동촌 비행장에서 내려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위문 공연을 위해 대구에 온 마릴린 먼로는 나흘 동안 전국을 돌며 10만 명의 미군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공군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K2 공군기지의 주력 부대인 제11 전투비행단은 원래 김포에서 창설됐습니다. 1958년에 창설된 제11 전투비행단은 1970년에 대구로 이전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공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기를 친히 수여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활주로가 분주합니다. FOD, 즉 외부 이물질에 의한 항공기의 고장을 막기 위해 활주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매일 아침 2.7km의 활주로를 직접 걷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K2 공군기지의 전체 면적은 약 210만 평입니다. 대구 중구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이 중 민간 항공인 대구공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2.5%, 나머지는 모두 국방부의 군사시설입니다. 민간 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이 공군의 군사시설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공군 병사들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오늘도 대구공항은 이상무, 항공기는 안전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북한군 폭격기 넉 대와 전투기 8대가 남쪽으로 비행하며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 감시선을 월경하자 우리 군은 F-15K 등 전투기 30여 대를 긴급 발진시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사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현대전의 어떤 승리는 공군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K2는 F-15K를 보유하고 있어요. F-15K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영역과 엄청난 양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장을 또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현재 F-15K 전투기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전시 상황이라든가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제일 먼저 최선봉 전력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이제 군사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런 발표들이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이제 주변국 항공기들이 이제 저희 잘 아시는 카디즈, 즉 항공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제11전투비행단에 있는 F-15K 전투기들이 출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F-15K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F-15K 전투기는 모두 대구 K2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은 군 항공기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022년 10월 북한 군용기가 위협 비행을 감행했을 당시 실제 민간 항공기의 운항 기록입니다. 제주를 이륙해 대구를 향하던 TW-9804 여객기는 대구공항에 거의 다 와서 전투기의 이륙 때문에 바로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긴급히 항로를 변경해 11분간이나 상공을 선회한 후 착륙했습니다. 결국 대구공항의 확장이나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과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대구공항 인근에 위치한 해서초등학교의 등교 시간. K2 공군 관사에 살고 있는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셔틀버스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 나 뛴다. 5학년 윤서와 예성이,
아빠들이 대구 기지에 근무하는 공군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함께 셔틀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X, 문 앞에 한번 자기 앞에서 표시해볼까요? 아기자기 잘 꾸며진 해서초등학교. 모든 게 완벽한데 항공기 소음이 늘 문제입니다. 2011년에 새로 교사를 지어 현재 복무동 자리로 학교를 옮긴 것도 항공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새 학교 건물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교실과 외벽 사이에 공간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는 교사 이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선배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배들의 바람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설 보강을 통해 소음을 어느 정도 방어했지만 운동장이나 야외 수업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체육 수업은 교사와 학생 활동이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좀 활동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전투기가 날아다니게 되면 그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자꾸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한번 끊어진 흐름은 다시 이어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하기보다는 강당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어서 주로 강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은 약 24만 명입니다. 공항과 인접한 대구 동구와 북구 지역의 39개 학교가 매일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항공기 소음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소음 피해도 극심한데 이에 대한 국가 보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겨우 보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에 관련 법률이 마련되면서 주민 신청만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부터 군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이 그렇게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피해 주민들한테 배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기준 근거가 이래 마련된 것은 이제 다행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올해 이제 동구 지역에 대상 주민 수는 한 69,28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신청률로 따지면 한 99% 정도가 이상이 되고요. 한 명당 월 3만 원에서 이제 6만 원. 이게 이제 소음 피해 정도, 그다음에 전입 일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기준 차이가 좀 있거든요. 보상금 총액으로 따지면 한 228억.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공항이 도심의 위치에서 생기는 문제는 소음만이 아닙니다. 대구의 상당 부분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공항 인근에는 국제항공법 규정에 따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인데 활주로를 기준으로 제1구역부터 6구역까지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도 제한에 묶여있는 면적은 대략 114.3제곱킬로미터. 대구시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되는 넓이입니다. 대구공항에서 약 2.4km 떨어진 동대구역 내거리. 동대구 역세권인 이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원래 40층으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 6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고 높이가 61m로 제한돼 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도심 속 공항은 도시 전체의 토지 이용률을 떨어뜨립니다. 제10 전투비행단과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 대구 K2 기지처럼 일제강점기에 건설됐다가
1954년에 우리 공군에 이양된 군사시설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원군공항은 오랫동안 도시의 동서 불균형 발전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3년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고 2015년 국방부의 제10 전투비행단 기지 이전이 최종 승인되어 2017년에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 후보지까지 결정됐지만 수원군공항 이전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군공항을 반길 지자체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광주공항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광주의 전투기 소음 정도는 대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1995년에 국제공항으로 승격됐던 광주공항은 2007년 무안공항의 개항으로 변화를 맞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무안공항을 새로 지으면 2021년까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모두 옮겨갈 계획이었지만 전남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은 무산됐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은 서울과 제주로 가는 국내선만 운항 중이고 국제선 업무는 무안공항으로 모두 이전됐습니다. 결국 광주공항도 무안공항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군공항들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공항들의 설립도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 이전의 신속한 행보가 더 눈에 띕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거침없는 행보. 잠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 생존권 정치를 위한 주민총 K2 기지 이전의 역사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시절 지역민이었던 최종탁 씨가 처음으로 K2 기지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고통을 공론화했습니다. 5번 이상이 떨어지면 얼마나 이러는 고생됐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6.25때 완전히 이제 그 징발을 당했던 이 전체를. 그 당시에 징발 얼마나 피해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이 토지를 찾아야 됐던 이 신념으로 제가 왔고, 이래야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뭐 주민들 홍을 안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K2를 옮기려 그러면 뭡니까? 보상을 좀 받는 방법을 해서 보상이 만약에 많이 나가게 되면은 K2가 10년, 20년 되면 그 보상금이 너무 많으면 있는 것보다 옮기는 게 오히려 저기서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주민들인데 설득을 시켰고. 본격적인 대구공항 이전 운동은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에 노출돼 있던 주민들이 순수 민간자치단체인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50만이 좀 넘는 거였는데 그걸 한 달이 채 안 됐을 겁니다. 한 달이 채 안 상태에서 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좀 불가능하다. 사실 그것도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렇게 전부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통장님들을 통하기나 하여튼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받고 이래 했던 것이 한 달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그 빨리 그래야 될 이유가 그 대선에 하고 맞물려 있어서 대선 전에 인수위원회 대선 전에 이제 각 후보들한테 우리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급하게 그래 하게 된 겁니다. 특별법 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들의 염원은 정치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9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오늘 대구 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에서 동촌 비행장과 미군 기지를 이전해 이곳을 미래 지식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사실 대구공항의 이전은 선거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2007년, 2012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후보들의 공약과 국정 과제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에 정치 기반을 둔 두 대통령 모두 당선과 함께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대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에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을 공언했습니다. 이로써 대구공항 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지어 포화 상태인 김해공항의 수요를 분산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김해공항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공항의 건설이 목표였던 겁니다. 부산 이외의 영남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덕도는 부산 아래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김해공항보다 접근성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을 대신할 새 공항을 밀양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의 팽창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영남의 공항들을 이전하고 우리나라 제2의 공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바로 영남권 신공항의 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민간공항인 대구공항은 밀양으로 보내고 군공항 K2 기지는 경북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동남권 공항 유치전에서 밀양 부지의 산을 깎아내는 문제가 크게 지적받았습니다. 비용과 공사 기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주로의 위치를 조금 옮겨 건설 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지에 실제 항공기 이착륙 절차를 맞춤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행 시뮬레이션까지 제작해 밀양 후보지의 비행 안전성도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I will try to deliver the presentation of our pre-feasibility study for a new airport. 용역을 수행한 ADPIS는 현재 이 김해공항이 접근성, 환경 등 공항 육지 여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합니다.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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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이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없던 일이 되고 김해공항에 활주로와 터미널을 증설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K2 기지와 대구공항의 이전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7월 11일 청와대로부터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해서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꺼져가던 대구공항 이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구 시민이 오래전에 함께 찾아놓은 해법이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절차를 존중하되 민간공항 기능을 감안한 사업 방식과 사업 일정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의지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K2와 대구 공항 이전이 확정되면서 국방부의 본격적인 후보지 물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군위군과 의성군 두 곳이었습니다. 한 곳은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였고 다른 한 곳은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걸친 공동 후보지였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공동 후보지 투표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군위 군민들은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 모두에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 우보면을 고수해 사업 무산 위기까지 몰렸고 의성군은 공항 관련 사업을 군위군에 몰아준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적극 조정에 나섰고 합의 마감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됐습니다.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TK 통합 신공항 부지는 대구에서 직선 거리로 약 47km,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 전체를 쌍계천이 휘돌아 감싸 있고 대부분 산지이며 여러 개의 골프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관건은 접근성. 우선 철도망을 개선합니다.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로도 정비합니다. 동군위 IC와 신공항 도로를 잇는 도로와 경북도청과 신공항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의 고속도로와 국도도 재정비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대구 도심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크게 뭐 떨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접근성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지금 인천공항만 하더라도 강남권에서 인천공항 가려고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고 인천공항은 근본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항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또 가덕공항도 마찬가지. 가덕공항도 부산 도심권에서 최소 1시간 반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 주요 공항이 이제 장래에 될 거로 예측되는 인천공항이나 부산공항과 비교하더라도 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이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공항교통망 계획이나 여기에 보면 그 서대구에서 공항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 이전이 결정된 지 6년. 이전을 확정하고 장소까지 결정된 지금 남아있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항을 지을 것인가? 공항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항은 법령에 의해 5년마다 개편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운영 관리됩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공항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구분합니다. 이들 가운데 중추공항이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이 유일합니다. 최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공항을 인천공항에 대치를 할 수 있는 중추공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만약
대한민국 공항 정책이 이대로 가게 되면 모든 첨단 산업은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버립니다. 지금 항공 물류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첨단 산업들은 수도권 이하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집중된 앞으로의 4차 산업이나 또는 첨단 산업들을 자동적으로 지방 이전을 좀 하자는 겁니다. 수도권의 첨단 산업들은 첨단 산업의 제품들은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이남으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러나 TK 신공항을 그런 중남부권 중추공항 개념으로 만들게 되면 대구 경북권의 새로운 거대 경제권이 탄생을 합니다. 2029년에 종료되는 인천공항 마스터 플랜. 현재 제3터미널 건설과 제5활주로 건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마스터 플랜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F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다른 공항은 없습니다. 인천공항의 지정학적 위치는 더 큰 문제입니다.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군사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3분 만에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체계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사정포, 두 번째는 스카드를 포함한 탄도탄, 세 번째는 항공전력입니다. 이 3가지 무기체계가 가장 위험한데 인천공항은 장사정포에 사거리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전 초에 인천공항은 운영이 불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중추공항이 필요합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be landing at TKU Airport. Please fasten your seatbelt, return your seat and proceed to your right position. Thank you. 최근 대구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3,800m의 활주로가 눈에 띕니다. 유럽, 아메리카를 오갈 수 있는 F급 대형 항공기들이 자유롭게 이착륙하며 인천공항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44m의 짧은 활주로는 군 항공기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공군 역시 민항기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거리를 두고 건설된 이 두 근접 평행 활주로를 이용하면 시간당 50회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집니다. 개항 이후 계속해서 증가할 항공 수요에 대비해 3,200m 규모의 제3활주로 계획도 미리 세워뒀습니다. 여객기 5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화물터미널.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두 번째 중추공항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국가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입니다. 원래 군공항을 잘 이전을 하자라고 만든 법이 2014년도에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14년도에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례가 없어요. 왜 없느냐? 일반적인 군사시설이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는데 1조가 든다. 그런데 군공항은 굉장히 대규모거든요. 10배 이상이 되는 일반적인 군사시설 대비해서
재원 조달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투입된 재원을 묶어놔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서는 공항 이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 특별법이 통과되면 신공항은 국가가 건설을 주도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국가 재정이 더 투여되면서 안정적으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24년 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처음 시작된 K2와 대구공항의 이전. 벌써부터 공항을 옮긴 후 이 광활한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2 종전부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팔공산을 배후에 두고 금호강에서는 사이에 210만 평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요. 부지 자체가 이제 원래 평지였기 때문에 사실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편리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배후의 산이라든가 앞에 하천이 흐르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천혜의 자연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그 대단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산업 중심의 글로벌 앵커 기업이 유치가 된 그런 프로세스 내에서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들이 이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K2를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그 워딩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싱가포르의 장점, 두바이의 장점,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ICT나 컨텐츠 산업, 이 세 가지가 잘 합쳐져서 대구 버전의 두바이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구의 대구와 두바이의 장점, 그리고 우리 한국의 ICT나 컨텐츠의 어떤 강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저는 그게 AI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두바이, AI, 그래서 대바이 이런 용어로 한번 함축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의 소음이 사라지고 도심의 고도 제한이 없어지면 대구시는 자유롭게 도시 전체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국토의 11.8% 면적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모두가 살기 힘든 기형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TK 신공항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중남부권 경제권의 중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안보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선택. 대한민국 두 번째 중추공항 건설. 내일을 향해 비상할 TK 신공항의 이륙이 시작됩니다.